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도로는 계속 늘어나는데 시외버스 업체들은 기존 국도 노선을 고집하며 요금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청소년들이 생활정보신문 각종 유해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오늘은 기금본부 안착과 혁신도시 금융타운 조성에 대해 대선 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권 뉴스입니다. 최근 전주 남원간 시외버스 요금이 대폭 내렸습니다. 고속도로 요금 체계를 적용하자 요금도 따라서 내려간 겁니다. 더 싸게, 더 빨리 갈 방법이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서 운봉과 인월, 산내, 뱀사골, 달궁 등 남원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얼마 전 요금을 1,400원가량 인하했습니다. 그동안 10,000원이 넘는 요금을 내야 전주를 다닐 수 있었는데 요금이 내려 부담이 한결 줄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너무 비싸다. 대본 해가지고 가격이 내렸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서명도 하고 해가지고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시골이라 할머니들이 1,000원, 2,000원 굉장히 따지거든. 남원 시민들이 1년 넘도록 버스업계와 줄다리기를 한 건 일반 국도와 고속도로의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 일반 국도는 1km에 116원인데 고속도로는 62원으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전주 남원 간 고속도로가 개설됐으니 노선을 못 바꾸면 요금이라도 낮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초 남원하고 전주 이 부분을 노선 변경을 요청을 해가지고 1,400원 인하 효과를 노렸습니다. 남원 지역 버스 요금이 인하되자 최근 무주군도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지역별로 요금 체계 개선 요구가 불붙고 있습니다. 남원뿐 아니라 정읍과 고창 노선 역시 일찍이 고속도로 요율을 적용받아 요금이 대폭 인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진안에서 전주까지 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요금 요율로 적용을 하면 충분한 그 인하 요인이 있다. 실제 고창은 무주보다 거리가 더 멀지만 요금은 6,400원으로 9,600원인 무주의 3분의 2에 불과해 지역별 형평성 문제는 끊임없이 대두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시외버스 요금 체계는 오로지 업체들의 수익 때문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개설한 도로도 승객들의 편익도 버스업계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유리용 기자입니다. 전주와 진안, 장수를 연결하는 익산 장수간 고속도로. 소태정 고개를 거쳐가는 구불구불한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자 10년 전 1조 3천억 원을 들여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동부 산악권을 운행하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출발해갖고 인호등 들렸다가 지금 왔잖아요. 예. 여기서 또 가면서 이제 천천을 들려서 이렇게 넘어가야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그게 1시간 걸리죠. 일반 국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국도인 소태정 고개를 넘어가면 진안까지 4,6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고속도로를 통과하면 요금이 1,000원이나 줄어들기 때문. 고속도로의 2배인 일반 국도 요금뿐 아니라 급경사 구간 운행에 따른 보상인 할증 요금까지 징수할 수 있어 소태정 고개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버스 업계는 전주 진안 구간만 고속도로로 노선을 조정해도 버스 81편에서 손실이 5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회사 현재 감내하는 적자 폭이 더 늘기 때문에 저희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고속도로가 개설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노선 개편이나 요금 조정이 없다 보니 이용객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1,000원 낮춘 것이 낫죠. 훨씬 낫죠. 1,000원이 낮아지는데 안 그래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동안 도민들의 발휘되어온 시외버스. 교통 인프라 개선에 걸맞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과 요금 조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요즘 생활정보신문 구인난을 보면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유흥업소 구인 같은 성인 광고까지 공공연하게 실리고 있지만 규제하는 곳조차 없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동산과 취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생활정보신문. 그런데 구인난에는 한면 전체가
유흥업소 도우미를 구하는 광고로 가득합니다. 청소년에게 노출되면 유해하지만 수익을 위해 신문사들이 불법으로 게재하는 것입니다. 광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광고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거든요. 관련 법은 생활정보신문과 같은 정기간 행물에 이런 광고가 실릴 경우 포장을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유해 광고가 실린 생활정보신문도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가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출 청소년이고 돈도 없고 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갔었지 않았을까.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도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유흥업소 구인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구인구직이나 아니면 아이들 정보 보려고 많이 보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룸사롱이나 뭐 이런 쪽 광고를 보면 이런 데서 무슨 뭐 하는 거냐 물어보면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관계 기관들 사이에서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생활정보신문에 실린 유해 광고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입니다. 성기구 광고를 한다든가 폰팅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청소년이 보고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데 생활정보지 자체의 모든 내용은 다 광고 아닌가요? 뭐 부동산 판다. 그럼 뭐 생활정보지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광고가 컨텐츠인 건데 그게 뭐 광고라고 안 된다 그러면. 서민들에게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한다는 생활정보지의 발행 취지에 맞춰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돈에서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금운용본부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 오늘은 대선 주자들의 정책을 모았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각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에게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한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와도 관련 금융사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혁신도시의 금융타운은 헛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위인책으로 위탁운용사 선정 시 전북에 사무소를 둔 금융사에 가산점이나 추가 자금 배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적극 공감을 나타냈고 안철수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승민 의원은 알아서 올 것이다. 기금운용이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 대학원을 만들어 펀드 매니저를 지역에서 양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유승민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대선 주자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존 대학에 학과를 설치할지 금융전문대학원을 신설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금융가나 현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은 공사화되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독립은 필요하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투자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사화에 찬성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펀드 매니저의 보수를 민간 자산운용사의 상위 25% 수준에 맞추기로 하고 조만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펀드 매니저 보수는 시장 평균 수준인데 보수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연간 2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주시는 용역 결과에 따라 북부권 신도시인 에코시티에 대형마트를 허가할 방침이지만 코스트코와 이마트가 창고형 매장을 짓겠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입점 의사를 밝힌 일반 대형마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현재 대형 유통점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창고형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역시 골목 상권에 영향을 준다며 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다지만
속을 뜯어보면 이른바 숫자 노름일 뿐입니다. 정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몰려있는 전주시. 전통적인 소비도시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이 펼쳐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9개 도단위 시지역 고용률 조사 결과 53.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수도권인 경기도 동두천과 과천을 제외하면 지방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업률 또한 3.5%에 달하고 실업자 수만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9.2%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젊은 친구들이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하니까. 그나마 장수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75.5%의 고용률을 기록했지만 고용의 질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장수군을 비롯해 1위부터 4위까지를 도내 군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장수군이 꼽혔고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에도 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에 계절적 요인도 고용률을 소폭이나마 올리는 이유가 됐습니다. 10월달 같은 경우는 농번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농촌 인구들이 다 취업자로. 고령의 농업인들이 취업률을 떠받치고 있고 정작 젊은 층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등지거나 공시적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고용조사 수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전북의 고질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의 기대감이 높은데 흠집 내기 시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지역 이전의 타당성과 전북 이전의 효과,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 금융타운 조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과제와 한계 등도 함께 진단해 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도내 촛불 집회에도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예상됩니다. 전북시국회의는 대통령 탄핵과 특검 연장을 요구하며 내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위해 상경투쟁에 나서고 전주 관통로 내거리에서도 오후 5시부터 촛불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내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전주 관통로 내거리 일대 도로를 통제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해에도 수출업계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기업의 수출액은 5억 4천만 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25.9%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3억 달러였던 선박 수출이 올해는 7천만 달러로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군산조선소 부진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산 청도 간 전기화물선이 오늘부터 운항됩니다. 전기화물선은 매주 금요일에 군산항에 입항하는데 이번 신규 항로 개설로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물동량은 30% 증가되고 도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도 연간 160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내 여러 곳을 둘러보는 복합 관광이 늘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관광객 6천여 명을 설문한 결과 2개 이상 시군을 방문한 복합형 관광객 비율이 32.1%로 지난해 19.9%보다 증가했습니다. 하루 이상 숙박하는 여행객은 44.4%였으며 재방문하겠다는 관광객은 91.5%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공급하는 공공급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 내에 조리실과 가공실을 갖춘 공공급식센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복지기관 등 천여 곳에 전주푸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남원시 산동면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동남원 요금소 부근에서 31살 최 모 씨가 술에 취한 채 3km가량을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은 술에 취한 최 씨가 고속도로 출구로 진입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민 정책과 농촌 활력, 식량 등 10개 분과로 출범한 제2기 삼락농정위원회에는 전체 160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85명이 농민으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농민, 농업, 농촌을 뜻하는 제1기 삼락농정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을 시행했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탄소 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도 탄소 제품 공공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해 도내 시군들이 공공용 물품을 탄소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탄소 발열 의자와 차량 진입 방치 탄소 블라드 등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